하겠습니다. 아까 사람 시천담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종목사님 앞에서 우리 혜한 씨를 발표시키려 했더니 아니 아버님 말씀 아니 저럴까 보면 완전히 이제 우리 교단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상사님 앞에 가서 발표하면 더 좋아. 6년 공부 더 좋아. 맞아. 6년 공부 좋아하시죠. 이왕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마음 공부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져요. 뭐 습관도 안 고쳐지고 뭐 또 잡념도 안 고쳐지는데 그 원리를 우리 정찬 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마음속에 이게 탐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탐심이 일어나면 내가 내 본래 마음 이런상을 망가지고 잊어먹었구나. 이렇게 약간 똑같은 거야. 아까 그렇지. 내가 새삼 산 사람이 이래서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대조하는 거죠. 내가 내 원래 마음 이런 쌍인데 내가 이런 쌍을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해갖고 생각하면 그게 딱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본래 마음을 잘 생각하고 있다가 경계를 하고 끌릴 때 내가 내 본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쌍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하면 탁 되는데 이 잡념을 자꾸 없애려면 안 없어지고 내가 원래 이런 쌍인데 그걸 내가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그게 딱 쉽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 일어나도 화가 일어나도 내가 원래 이런 쌍인데 내 참마음 이런 쌍인데 내가 이런 쌍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그거를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거를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말하면 자기 마음을 원래 마음을 딱 간절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세상에 와서 이렇게 세상 공부를 하기로 해놓고 이 경계를 따서 이렇게 끌려서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 마음이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성반조, 새마음 반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면 앞으로 오늘 그걸 다 메모를 해놨다가 세상의 마음공간의 대표 누구한테 경계를 만나면 내가 세상을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딱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한테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자기를 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근데 이너스피치 내가 이 상태 되느냐 이렇게 자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공부를 할 때 자기가 금방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자성반조, 자성대조라고 하고, 혹은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느냐, 잊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공부길이라고. 이게 정산종사님이 많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스스로 대하는 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해보면 가장 효과적인 게 자기하고 스스로 대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원기 105년에 첫해 새삼 정기훈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104년에는 새삼 회원들이 모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와 사업에 큰 진전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노고를 취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회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도 영탄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우리 성과는 새삼 회원들이 각자가 마음 공부에 노력해서 그 법력이 날로 증가되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어떤 경계를 잘 못 이겨내는 것이 이제는 마음 공부로 경계를 이겨내는 그런 진급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요. 다음으로 소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 원학습 인성교육이나 원대학 인성교육, 새삼 정전마음 공부,
뭐 하와이 훈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세상 운동의 실적을 거두어서 스승님들의 영원인 교법의 사회와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나갔다. 스승님들이 영원한 교법의 사회와 교법의 세계화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우리가 소득이요. 우리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새마음 새삼회가 비영리단체 법인하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명실공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이 이제 됐거든요. 그것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삼회가 외적으로는 이렇게 자꾸 팽창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이에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내적 실력이 전 인류를 갖다가 바른 삶으로 인도해주고 우리 교법을 사회화시켜서 세계를 일어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산정사님이 내주신 그 실력유 3단 법문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산정사님이 해주셨고 대산정사님께서도 많이 이거를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뭐냐면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명대실소는 흐무가관이요 최우승리는 실력 이상이라. 이름만 크고 실이 적은 사람은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 내용이 적은 사람은 뒤에가 볼 것이 없다. 최우승리는 실력의 위라, 실력이 상이라면 실력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실이 얼마큼 갖춰져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꾸 뭐 새삼회에서 뭐 했다고 자꾸 이렇게 신문 나가는 거 그걸 좋아하지 말고 실제로 힘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마지막은 실력으로 판가름 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게 엄청나 중요한 법문이에요. 정산정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대산정사님한테 한 거예요. 대산정사님 한 실력 이상이 되고 대산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늘 딱 마음에 생겨서 우리가 헛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이제 실력이 정말 갖춰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정산정사님이 실력 3단이라 실력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새삼의 발전 이게 물론 원불교 발전에도 그렇게 항상 하는데 새삼의 발전에 보감을 삼아서 이 세야겠다. 실력 1단은 일단 첫 번째 단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수정력이라 모든 새삼회원 각자가 안으로 정신을 수양해서 수양력을 얻어서 경계를 만나면 부동하는 수양력을 얻어야 된다. 수양력을 얻은 그것이 새삼의 가장 큰 소득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새삼회원들은 어디 가든지 마음을 부동해갖고 정신이 이렇게 딱 부동하는 그 힘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새삼의 1번 실력이에요. 워낙 거친 많이 하고 그게 실력이 아니라 그게 새삼회원 각자가 수양력을 정력을 가지고 있는 게 실력이다 했을 때 과연 지금 그런 게 돼 있느냐 어떻게 됐어요?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누가 안 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누가 딴 게 아니라 본인이 봐서 그러면 이게 내가 수양력이 없는 거는 새삼회가 실력이 없는 거고 이게 내실이 안 된 거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내실이 안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수양의 힘을 써서 정력을 갖추자. 정력을 갖추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춰야 된다. 멈춰야 돼요. 멈추고 그 다음에 정력을 쌓아가겠거든요. 이게 마음의 경계에 동하는 마음을 가라앉혀란 말이에요. 가라앉혀갖고 원래 동하지 않는 그 마음자리로 돌려서 그 수양력을 부동하는 힘을 들고 또 하고 또 멈추고 돌리고 몸살 돌리고 돌려서 그 태산 같은 수양력을 가질 때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가 그런 힘을 갖게 되면 이게 최고의 무상의 힘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삼회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을 살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수양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하면 이게
이 없는 거 전부가 없으면 아주 없는 거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난 있었다 어느 때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일관되게 이 수양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는 마음이 평탄하다가 경계를 만나면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고 치심도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1000만 번 멈춰야 된다. 그때 멈춰라 이거죠. 그 마음장을 멈추고 딱 가라앉혀라 이거죠. 멈춰서 가라앉혀서 정력을 쌓는데 노력하는 것이 이게 말하면 제3회의 최고 무기요. 그 다음에 실력이요. 이게 제3회가 아니라 우리고 원불교고 세계고 인류고 국민이고 다 통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내연진리라 안으로 진리를 연마해서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려 한다. 우리는 허위하고 사실을 구분을 못해요. 내가 맞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닌데 틀린 걸 맞다고 하고 있거든요. 제일 그런 게 내수 정력도 문제인데요. 허위와 사실을 구분 못하고 옳고 그런 걸 구분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는 이거를 진리의 눈을 떴다. 그래. 예, 법의 등불을 밝혀라. 진리의 눈을 뜨고 법의 등불을 밝혀라. 이렇게 했군요. 이 힘을 가지고 있다.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자기를 생각했을 때 내가 허위와 사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 진리의 눈이 떠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법의 등불을 밝혔는가를 생각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밝힐 것이냐 했을 때 진리의 눈을 뜨는 것은 어떻게 밝혀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아까 수양력 멈추고 살피고 돌리면 된다고 했죠? 수양력. 근데 진리의 눈을 뜨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궁글려야지. 근데 그 한 개 3분의 1 궁글려 또 이제 우리 저기 형진 진리의 눈은 어떻게 뜨는 거였어요? 응? 아니 그것도 궁글리도 법문 말씀도 있고 그것도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원상은 응? 그렇지. 그럴 때 그거 됐는데 이거를 세 가지를 문사수라고 했어요. 문이란 거는 묻고 배운단 말이죠. 묻고 배워. 잠깐 교전을 먹고 배우든지 법문을 듣든지 너 대화를 하든지 자꾸 묻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학이라고 하고 문이라고 하고요. 문이라고 하잖아요. 문 들을 문자. 그게 엄청나게 우리 기회를 밝히는데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본문도 듣고 책도 읽고 생각해야 된다. 막 듣기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옳은 생각, 정당한 생각을 해야죠. 막 이 생각 잡념을 하면 안 되고 정당한 생각으로 머리를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이렇게 분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해서 얻어야 된다. 실행해서 깨쳐야 한단 말이죠. 실행을 해야 깨치는 거 진짜 깨치는 거지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 문사수란 말이에요. 문사수로서 진리에 눈을 뜨고 법의 등불을 밝히자 이거예요. 세 번째는 내정 계율이라 안으로 계문을 잘 지켜야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 이거죠. 계문이 여러 가지 우리는 많지는 않고 30계문이 있는데 계율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계율을 어기려는 마음을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탐지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라 그런 계율을 어기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 남을 속이려는 마음 이게 옳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없애버려야 해요. 그거를 이게 자성계라고 해요. 마음속에 계문을 지켜라 이거예요. 바깥으로 계문을 지키고 계문이란 건 이게 말하면 아주 이 중앙계가 있죠. 도둑질을 하고 이건 중앙계잖아요. 살생을 하고 중앙계고 그 다음에 신용을 지키고 탐진치란 이게 30가지가 있는데 안으로 그 계문을 범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걸 없애는 걸 자성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계문을 지키고 안으로 옳지 않은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거죠. 실력의 2단은 뭐냐면 첫째는 교제정비라 어떤 단체가 실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교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교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좀 오래된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걸 부지런히 만들어야 돼요. 워낙 지금 교제가 있고 교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교제를 우리
우리 교단, 우리 원불교는 뭐 교전 만들고 정전 만들고 막 영어 교전 만들고 막 하잖아요. 왜 거기다 가냐?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게 중요한 일을 몰라요. 그런데 교제 정비를 해야 된다. 내년 올해는 좌우간 부족한 교제를 다 정비를 해야 돼. 교제 정비해라. 이게 정산정사님이 아주 옛날부터는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륜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두 번째는 교무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라 이거예요. 우리 교무를 양성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면 세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게 그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자격이 되면 어떻게든 길러야 되는데 오늘 작은 최고의 인재가 나왔어요. 그거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강연을 해보면 그냥 딱 나타나잖아요. 최고의 세상 강연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우리 한 실력이 종국사님 앞에 가면 뭐 딸릴까요? 아니요. 당사님 앞에 가서 딸릴까요? 아니요. 이때까지 한 누구보다도 당사님 앞에서 유문혁 공부가 최고로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이걸 갖다 우리 스승님 앞에서 발표를 해야지 너무나 좋다. 그래야 야, 세상에도 아무 걸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잘하는구나 이랬나. 가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요 10일 날 저희 고등학교 동지 모임에 한 200~300명 모여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회장이? 아니 회장은 아니고요. 네. 그 예비 모임을 10일 날 군인 공제회관이 도곡동에 있죠. 거기서 모여서 이제 15일 날 모임인데 예비 모임을 모여서 이제 또 협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뭘 요청을 받았어요. 앞뒤로 좀 그렇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갖고 이제 요번에 이제 가자고 안 가셨으면 다음은 분명히. 혜연님이 그거 끝나고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우리 발표하는 거는요 11일부터예요. 그래서 막 혜연님이 아버지한테 패스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아니 우리는 뭐지 며칠이지? 우리 정국사님은 11일이요. 11일. 11일? 네. 10일 날이에요. 11일을. 11일. 발표가 11일. 근데 여기는 10일. 그래? 나가 열심히 생각해 봤지. 나 원하는 거 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산훈련에서 이제 급수를 줘요. 이제 1급, 2급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급수를 받으면 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삼의 지도인은 2급부터예요. 1급은 아직 예비 지도인이에요. 2급이 돼야 멘토라는 게 지도자거든요. 스피리추얼 멘토라는 게 지도인을 스피리추얼 멘토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자관 금년에는 내년 올해는 반드시 2급을 따야 돼요. 스타운드 2급을 꼭 따야 돼요. 2급 따는 거는 3급을 딴 후에 1년간 꾸준히 같이 이제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2급을 딱 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별로 뭐 시험이랑 해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의지를 버겁게 되니까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돼요? 이 지도인을 한 2급을 한 몇 명쯤 나올 것 같아요? 10명 나오겠죠? 네. 10명의 2급을 만들어야 지도인을 2급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막 이제 1급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급을 막 몇십 명 하고 2급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산업안정이라는 우리 교단에 있어서는 이 교를 이끌 그 경제 기반을 확립하는 건데 우리도 새삼에도 경제 기반을 확립해야 돼요. 저는 그걸 20년부터 경제 기반을 확립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 시민선방이 25년이 됐어요. 25년 첫 해에 이 새삼매가 한 20몇 년 됐어요. 23년인가 됐는데 첫 해에 예산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었어요. 1년 내내 10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100만 원. 그래갖고 반은 잘라서 그냥 이 반값 주고 반값 5만 원 갖고 한 달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새삼에 이렇게 경제 기반을 살리자 해서 노력해갖고 지금은 상당히 막 이렇게 몇억 원으로 늘어가는 상태가 됐는데 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경제 기반을 확립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민간 기부금 단체가 됐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꼭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력 3단이 있어요. 이건 첫째는 교단 화합. 작은 회원끼리 화합을 해야 돼. 이 화합이 힘이에요. 화합이 힘. 그게 나는 절실하게 내가 느꼈어. 내가 이제 고려대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처음에 화합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고 하다가 중간에 가서 딱 15년 전부터 화합을 딱 화합이 됐는데 엄청나게 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막 다른 학교보다 제일로 학교에서 후진학과가 막 최고의 바로 딱 지금 뭐 고대 공과대학에서도 최고로 하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된 거는 교수들이 화합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화합이라는 거는 동지 사이에 다른 사람 세정을 알아줘야 돼. 다른 사람은 또 세정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 근데 내 세정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세정을 안 해주면 여기 이제 불평이 나오고 왜 저러냐 하고 나오고 이게 화합이 되기 때문에 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마음을 이해해줘라. 이해해주면 화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특히 외부 사람하고도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합은 누가 해야 되냐면 형제들이 화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부모 형제끼리 나오는데 이 화합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제일 가깝잖아요. 부부가 화합하고 형제가 화합하는데 이 같은 데서 있는 같은 회원끼리는 화합을 잘해야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화합 잘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안으로 하나가 안 될 때 발전할 수가 없다. 안으로 하나 밖으로 하나가 되려면 안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작은 선방에 한번 왔다 간 사람이라고 하면 더 이렇게 다정하고 챙겨주고 친해서 화합이 돼야 된다. 이게 안으로 또 이제 머물게 다니면 더 친해지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더 챙겨주고 또 우리 세계 인류니까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자꾸 화합을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데 이게 근본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안에는 내비두고 바깥에 인류부터 화합을 하고 국민 화합하고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화합을 하자. 화합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화합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을 때 내가 딱 양보를 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화합이 돼요. 근데 내가 이들을 가지려면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예, 화합할 때는 서로 다른 사람 세정을 알아주고 양보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소우선하라. 가는 곳마다 교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명이 가는 곳에는 모든 일들이냐 그 직장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교당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가는 곳마다 그 활동을 실적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그냥 능산이 같이 막 골목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가면 그 동네가 잘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화를 해갖고 저 사람은 어디서 저렇게 됐냐 그랬더니 세상에 다닌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소우선하라는 건 가는 곳마다 하고 또 이제 교화도 하고 말로도 가르치고 행동으로도 하고 이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회원 증가라. 좌우간 회원이 자꾸 증가돼야 실력이 느는 거지. 우리 교도수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우간 우리부터 한번 교도수를 늘리게 해보자. 저희가 3, 4년 전인가? 1915년이 벌써 4년, 5년 됐죠. 그때 회원이 한 150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450명이 돼요. 450명. 3배로 늘은 거예요. 한 5년간에. 이렇게 발전한 거는 뭐 없어요. 1년에 한 30% 30%가 아니라 한 40, 50%씩만 늘어갔어요. 그래갖고 늘었는데 저희들 목표는 그냥 올해는 한 500명으로 늘리고 한 또 4, 5년 내에 한 1000명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에 이렇게 딱 담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열심히 기회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서 1000명이 됐을 때 우리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1000명이 되면 그래도 그냥 회비만 해도 1억 원씩, 1억 5천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때가 되면 회원이 1000명이 되면 세상훈련센터를 한번 우리가 건립해보자 하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회원이 뭐 한 4,500명 되는데 이거를 갖다 질 수는 없잖아요. 1,000명 이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기운이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학회도 이 클라이맥스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이하가 있고 1,000명 이상이 있고 그래요. 1,000명 넘어가면 큰 학회가 돼요. 우리 학회도 1,000명만 넘으면 큰 학회. 그래 뭐 5,000명 있는 학회도 있고 있는데, 그리고 뭐 미국 학회는 몇십만 명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를 잘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형진이가 교화를 잘해요. 막 어머니를 잘 데려와요. 아버지도 데려오고 막 그래요. 이 어머니는 엄청 부모님 데려가면 엄청 여기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덕선이도 부모님 막 데려오고 그래도 하여간 우리들은 이제 뭐냐면 어떻게든 집에 가서 효도를 해갖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여기를 이제 데려오는 것이 되는데, 어디 임범이가 어때?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안 돼? 아직 안 돼? 네? 아니 이번에 오시려고 안 하지? 훈련? 직장 빼는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렇구나. 우선님 3단계 그 두 번째. 뭔데? 두 번째 안 하시니까 네? 3단계 두 번째. 소우선화 했잖아. 네? 두 번 소우선화. 그거 설명 안 하시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화를 잘하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화하란 말이에요. 응? 만나는 사람마다 소라는 건 그 장소, 우라는 이거 돌아다니다 만나면 딱 해우가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는 곳에서 교화하란 말이에요. 곳에서. 이상입니다.